안녕하십니까. 마라 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실전 문제풀이 399선 제35강 시간으로서 363번부터 372번까지 함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363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363번. 다음은 부동산 가격의 여러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부동산 가격은 각 구성 요소의 기여도의 총합으로서 부동산의 추가 투자의 판단 기준이 되는 원칙은 기여의 원칙이다. 기여도 맞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가격은 장래 기계되는 가격 형성 요인에 대한 예측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예측의 원칙이다. 맞고요. 3번, 외부성의 원칙은 부동산이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자, 요 적합해야 된다. 요거는 적합의 원칙입니다. 적합의 원칙이고, 외부성 원칙은 그 부동산이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외부 환경이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걸 말합니다. 이거 잘못되어 있죠. 네 번째, 이중성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원칙은 수요 공급의 원칙이다. 즉,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이 가격이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걸 말합니다. 맞고요. 5번,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이 경쟁을 야기시키고, 자, 초과 이윤이 경쟁 야기, 그 경쟁으로 인해서 초과 이윤이 소멸한다는 것은 경쟁의 원칙이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 X,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64번, 최유효 이용의 내부적 원칙을 알리는 것이다. 거리가 먼 것은, 즉, 내부적 원칙이 아닌 외부적 원칙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부적 원칙에는 수익 체증 차감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 기여의 원칙, 균형의 원칙이 있고, 최유효 이용의 외부적 원칙은 경쟁의 원칙, 적합의 원칙, 외부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저 외부하고 관련된 거죠. 자, 수익 체증 차감 그 자체 내부하고 관련되고, 수익 배분도 그렇고, 기여, 균형 다 내부의 원칙이다. 적합의 원칙은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외부 환경하고 연결이 있으니까 최유효 이용의 외부적 원칙이고, 반대로 외부성의 원칙은 외부의 환경이 그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원칙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부의 원칙이기 때문에 364번은 내부적 원칙이 아닌 거 5번 적합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365번 다음은 부동산 가격 원칙 중 수익 방식에서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원칙은, 자,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원칙은 이건 사실 외우셔야 됩니다. 바로 수익 배분의 원칙이에요. 수익 배분의 원칙. 그 잔여법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총 수익을 노동, 자본, 경영 기여도 등에 따라서 다 분배를 합니다. 경영이 얼마, 자본이 얼마, 노동이 얼마. 그리고 또 돈이 남았다면 그 잔여분, 잉여 생산성은 토지에 기착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은 수익 배분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365번은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366번. 다음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최유효 이용의 기준은 합법성, 합리성, 물리적 가능성 등이다. 맞고요. 2번 최유효 이용의 바탕이 되는 원칙은 변동의 원칙이다. 맞습니다. 세 번째, 최유효 이용의 근거는 부동산 특성 중 용도의 다양성과 부동성이 있다. 그렇죠. 그 최유효 이용의 그 특성 중에는 이제 부동산 자체가 용도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이용할 때 최고로 유효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외부적 측면에서의 최유효 이용의 판정은 지역 분석을 통해서, 내부적 측면에서는 개별 분석을, 그렇죠. 외부적 측면이가 외부성, 적합의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부성 원칙, 외부 환경하고 관련된 측면에서의 판정은 지역 분석을 통해서 하고, 내부적 측면, 즉 부동산 자체 내부입니다. 그거는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면서 이루어집니다. 맞고요. 최유효 이용은 현재 발생해 있는 최대의 수익을 고려해 판정한다. 좀 이상하죠? 최유효인데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모두 봐야 된다. 미래도 봐야 되는 겁니다. 현재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수익을 모두 고려해서 판정해야죠. 그러니까 틀렸죠? 현재만 봤으니까. 366번. 가장 거리가 먼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문에서 이 세 번째 지문을 좀 보겠습니다. 최유효 이용의 근거는 용도의, 인문적 특성이 용도의 다양성하고 이 부동산이 아니라 부증성입니다. 이 오타가 난대요. 아까 설명을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최유효 이용의 근거는 인문적 특성으로서 용도의 다양성, 자연적 특성으로서는 토지의 부증성입니다. 부증성, 증가하지 않는 성질. 즉, 토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유효하게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지문 상태에서는 답은 두 개가 되겠죠. 3번하고 5번이 두 개의 답인데, 원래 제가 출제한 의도는 이게 부증성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정오표에 제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67번. 다음은 부동산의 특성과 그에 관련된 가격 원칙을 나열하는 것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성, 적합의 원칙 맞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주지와 환경하고 적합해야 되고, 개별성,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니까 효용이 같은 면에서는 대체 가능합니다. 영속성, 그렇죠. 영원히 계속 가니까 변동, 가격이 변동이 되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중성, 자, 부중성 또는 부동성, 이런 것들은 이제 최유효 이용의 원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성과 개별성인데, 이 부동성과 개별성 같은 경우에는 예측의 원칙이 아니라 대체의 원칙입니다. 대체. 자, 대체 가능하다. 그래서 개별성, 이 개별성 같은 건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측의 원칙이라기보다는 대체의 원칙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367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68번. 다음은 기회비용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부동산 가격은 기회비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기회비용의 원칙과 관련된 원칙에는 대체의 원칙,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있다. 맞고요. 기회비용은 합리적 선택의 판단 기준으로서 실제로 지불된 비용이다. 아니죠. 실제로 지불된 건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기회비용이라는 건 합리적 선택의 판단 기준으로서 포기한 것 중에 최대의 가치를 말할 뿐입니다.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지불된 비용이 아니라 관념상의 비용입니다. 자, 틀렸고요. 4.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클수록 대상 부동산의 가격은 낮게 평가된다. 그렇죠. 요구 수익률. 사갖고 팔아서 차익을 남겨야 되는데, 내가 차익을 남겨서 이익을 많이 내면 낼수록 지금 사려는 부동산은 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맞고요. 5번. 일정한 크기에 맞춰 수박과 고추 중에서 고추 재배를 포기하고 수박을 심었다면 고추 재배가 기회비용이 된다. 그렇죠. 포기한 비용이기 때문에 고추 재배를 포기했으니까 고추 재배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실제 지불된 게 아니라 관련상 지불된 겁니다. 맞죠? 다 오고 하나만 했어. 거리가 먼 것이니까 368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번입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성숙도가 낮은 후보지의 동일수급권은 전환 후 성숙도가 낮은 후보지가 전환이 된 겁니다. 전환 후에 용도 지역의 동일수급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성숙도가 높으면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일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니죠. 개별 분석 전에 이루어집니다. 틀렸고요. 3번. 인근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 가변적이라는 얘기죠. 맞죠. 인근 지역은 가변적입니다. 절대적 위치는 고정적이지만 행정적, 경제적, 사회적 위치는 인문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가변적입니다. 4.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를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 천이기, 악화기 등으로 구분할 때 가격 수준은 성장기에 최고에 이른다. 아니죠. 성숙기에 최고에 이르죠. 틀렸죠. 성장기에는 가격이 상승하는 폭이 최고인 거고 상승률이 최고인 거고, 가격 수준은 성숙기에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성장기는 크고 성숙기는 이렇게 절정을 이루죠. 절정을. 자, 틀렸고요. 다섯 번째,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지 않지만 속해 있죠.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적 특성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뒷문장은 맞는데 앞에 게 틀렸어요. 속해 있지 않지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유사 지역이죠. 인근 지역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 X 하나만 O 옳은 것을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0번. 다음은 지역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지역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분석이다. 그렇죠.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분석 맞습니다. 이러한 지역 분석을 통해서 지역 특성과 지역 내의 표준적 이용 형태 및 가격 수준을 판단한다. 맞습니다. 세 번째, 지역 분석의 대상에는 인근 지역, 대상 부동산이 들어가 있죠. 유사 지역, 대상 부동산 들어가 있지 않지만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지역입니다. 동일수급권,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합한 개념이죠. 동일수급권 등이 있다. 맞습니다. 네 번째,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최유효 이용의 기준 설정에 도움을 준다. 맞습니다. 5. 지역 분석과 개발 분석은 상호 독립적이진 않죠. 그 지역 안에 대상 부동산이 있으니까 유기적이듯이 부동산의 유기적이듯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역시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어쨌든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죠. 근데 이거 독립적이라고 하는 게 틀렸으니까 다 오고 하나 X.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니까 370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71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다음은 인근 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을 포함하는 지역이며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유사나 대상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는 지역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근 지역 내의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과 용도적, 기능적으로 동질성을 갖는다. 오타는데 이건 적자입니다. 용도적, 기능적으로 동질성을 갖는다. 나왔습니다. 4. 인근 지역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가격 수준을 구하는 것이 쉬워진다. 인근 범위가 요만하면 대상 부동산 여기 있다면 요만큼만 보면 되는데 인근 지역이 이렇게 넓으면 가격들이 다 제각각이니까 가격 수준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넓어 범위가 확대될수록 어려워진다. 범위가 좁아질수록 쉽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틀렸죠? 네 번째, 인근 지역을 분석하는 경우 대상 지역의 연령 사이클, 인근 지역 수명 현상입니다. 모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 인근 지역이 성장기인지 성숙기인지 쇠퇴기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고요. 5번, 인근 지역은 지역 사회에 비하여 생활 범위가 훨씬 작은 생활권에 속한다. 그렇죠. 생활 범위가 작은 동일한 그 대상 부동산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지역. 다 오고 하나만 X 적합하지 않은 것이니까 371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72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다음은 동일수급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동일수급권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 지역을 말한다. 맞고요. 2번 주거지의 동일수급권은 도심으로부터의 통공 가능한 지역의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맞습니다. 주거지는 그렇고요. 세 번째, 고차 상업지일수록 배후지가 넓고 동일수급권은 넓어진다. 고차 상업지, 차원이 높은 상업지니까 조그만 마트가 아니라 큰 대형마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대규모 공업지의 동일수급은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기도 한다. 그렇죠. 자동차 같은 건 전국적인 세계적인 범위도 갑니다. 맞고요. 5번 소문난 고급주택지는 타 지역과의 대체성이 적으면 그렇죠. 소문난 고급주택지니까 그만큼 유명하게 비싼 고급주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타 지역에는 그렇게 드무니까 대체성이 적고 동일수급권의 범위도 넓지가 좁습니다. 이런 경우는 동일수급권의 범위도 보통 주택지보다 넓지가 않고 좁다 해야 되는데 넓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X 다 오고 하나만 X 옳지 않은 것을 구하니까 372번은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 푸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문제풀이 35강 시간으로서 363번부터 372번까지 푸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